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내용 오늘 방송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거 아니냐,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 다 말아먹게 생겼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2의 IMF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수가 있느냐, 지금 부동산을 갖다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냐 라고 주장을 하시는 폭락론자들이 많죠. 그리고 제 댓글에도 어설프게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 흉내를 내면서 하는 거짓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그런 주장을 하세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그런 댓글을 다는데 정말 좀 측은합니다. 그분들을 볼 때는요. 자, 지금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 부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갖다 인지하면서도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강남 부자들은 왜 지금 현재 주택을 사고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아온 사실들을 갖다가 명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는 방송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가계 신용 동향입니다. 가계 부채라고 하죠. 엄밀히 따지면은 해당 자료는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을 합쳐서 가계 신용이 나온 거고요. 이 가계 신용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가계 부채 증가량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가 464조 원에 불과했다. 단위는 조원입니다. 근데 이게 1534조, 2018년 12월 말 현재 1534조로 증가했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하게 증가했어?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와, 이거 정말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계 신용 동향이라는 게 464조 원에서 1534조, 정말 사람을 갖다 자극시킬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참 공포스러워요. 제가 봐도 공포스럽습니다. 이 차트만 딱 보게 되면요. 하지만 모든 경제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와, 공포에 질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갖다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국가 채무 추이입니다. 국가 채무, 국채. 자, 국채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국가 채무 추이인데요. 2002년 133조 원에 불과했던 게 2018년 708조 원으로 증가했어요. 국채가 증가했다?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왜 발생되죠? 세수가 정부의 예산만큼 거치질 않으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국채의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국채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이자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만큼 본원화폐를 갖다가 더 많이 발행해내야 됩니다. 시중의 화폐가 그만큼 풍부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자, 국가에서 화폐를 갖다 찍어내다 못해 화폐 찍어낸 양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행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국채를 갖다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국채가 2002년 133조 원에서 708조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국가 채무 발행 추이하고 가계 신용 동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했느냐?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나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아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가계신용과 국가채무 상승률을 갖다 비교해 봤습니다. 국채는요 2002년 대비 529.3%가 증가했어요. 가계신용, 가계부채는요 330% 상승한 데 그칩니다. 자, 국채가 529.3%가 상승했는데 가계부채가 330% 상승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래도 가계신용,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걱정하실 건가요? 아니죠. 국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상 국채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본화화폐 증가량이 더 향후 늘어날 거라는 걸 의미하고요. 본화화폐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M1, M2 시장으로 시중화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갖다 예고해주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자, 앞으로 화폐 발행량이 더 증가한다. 시중화폐가 더 늘어난다. 화폐 가치 폭락을 갖다 예고하고 있는 하나의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죠? 실물 자산의 가치 증가를 갖다가 예견해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3월 달인가 그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뭐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화폐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자, 폭락론자들은 이걸 얘기해 주질 않아요. 가계부채만 얘기하지 지금 국가채무가 5배가 증가했다. 가계부채 3배 증가하는 사이에 국가채무가 5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본원화폐가 이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더 증가해 나갈 것이다. 화폐가 시중에 그만큼 많이 풀리면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이걸 갖다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보단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당연한 헛소리를 갖다가 짓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딸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알아요. 경제에 대해서 아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당연한 얘기죠. 국가 채무 비율보다는 증가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요. 자, 밑에서 보시면은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수준은 증가 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 GDP에서 국채 비율이 40% 넘어가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국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른데 여기다 대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싹 도망가는 얘기를 하죠. 국가 채무 비율보단 증가 속도가 중요. 이미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른데 가계부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중화폐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채무 비율 40% 연금 반영하면 이미 100% 육박. 제목이 좀 가려지네요. 추경은 포퓰리즘.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제가 자한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지금 자한당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이 미친 짓인 겁니다. 지금 강부자들이 왜 움직이느냐. 대한민국 화폐 가치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부자들이 현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현금을 태워버리려고 해도 뭐 어디로 가느냐. 현금을 태워버리려고 하는데 어딜 태워버릴 데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세금 때려 맞더라도 강남에 부동산을 사야겠다. 왜? 화폐 가치가 더 하락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가계부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석박사들의 논문과 그리고 연구소들의 논문들을 다 하나씩 찾아봤어요. 근데 이 논문들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원화폐와 연결시켜서
혹은 국채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뭐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유량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가계부채 빚을 내 가지고 경제에 돈이 도는 거, 유량 효과에 따른 효과는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너무 몰려가지고 별로 빛을 갖다 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절약 효과, 나중에 자신들이 대출받은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절약 효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향후 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현재 시중에 늘어난 화폐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한 국채 증가량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주장의 근거는 상당히 미약해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해외에서 뭐 분석 보고 자료를 갖다가 띄워와가지고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니 뭐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 또한 포괄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해외에서 분석 보고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하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정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누가 분석한지도 그 박사의 지명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를 갖다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 기관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관도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사람들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이 되는 고급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강남 부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폐를 갖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잠깐 좀 흥분을 갖다 가라앉히고요. 다시 방송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즘 갑자기 아프유가 왜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하느냐라고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람들이 진실의 눈을 떠야 한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전부 다 실물자산 가치를 갖다 상승시키고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아들어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부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을 잡겠다고. 아니에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집값을 폭등시키겠다는 정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국채 발행이 나중에 실물 자산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들을 갖다 경제를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뿐입니다. 오늘 쇼킹 부동산의 방송을 봤어요. 금리 인하 얘기 언급하면서 이게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주택자들한테 또 집을 사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년에 로또 청약 대거 나타난다. 상기 신도시 기다려라. 제발 그 쇼킹 부동산 그 어린 친구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경제를 이 친구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 희망하고요. 이 친구가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정말 사악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쇼킹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희망 고문이죠. 상기 신도시는 앞으로도 5년 후에 공급될지, 첫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할 수 있을지 말지 난 모르는 거예요. 5년 동안 무주택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화폐 가치는 폭락할 건데요. 내년부터 로또 분양이요? 자, 건설사는 뭐 적자 보면서 분양합니까? 시행사는 적자 보면서 분양합니까? 자, 건설사들 요즘 미치려고 그래요. 제가 건설사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겁니다. 건설사들 요즘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갖다 측정할 때 항상 실행 공사비를 갖다 뽑아냅니다. 실행 공사비를 뽑아내고 이 실행 공사비 대비해서 현장 소장의 의무는 이 실행 공사비를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행공사비를 갖다 지금 다 100%를 갖다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군다나 주 52시간 근무 등의 여파, 간접비 증가 등으로 지금 현재 건설회사에서 실행공사비 100%를 갖다 맞추는 현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원가 상승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폭등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HUG에서는 공사비를 갖다 더 규시하겠대요. 그건 뭘로 이어지죠? 향후 더욱더 큰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제, 건설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도 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 희망 고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의 안정과 공포심을 갖다 낮춰드릴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귀에 결코 달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향후 수개월 후, 아니면 1년 후, 2년 후 제 이야기를 갖다 기억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위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진 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 또 여러분들께 부동산의 진실을 전달해 드리는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